자, 왼쪽에 x는 a를 줬으니까 cd 좌표가 잡혀요. 자, c는 여기에다가 a를 넣으시면 되고 d는 여기에다 a를 넣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x는 b를 잡았으니까 ba 좌표가 잡혀요. 자, b는 여기다 b 넣으시면 되고, 자, a는 여기다가 b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a, b를 밝히라는 건데 이렇게 힌트를 준 거야. a, b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면 되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면 되죠. 근데 얘네가 이제 2배 차이 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곱해주면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모르는 거 A, B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축에 평행한 직선들은 다 힌트야. 알겠어? 자, C랑 A의 Y 좌표가 같아요. 오케이? 이 두 개 연립해서 그냥 푸는 거야. 이게 어렵니? 아니야. 그냥 니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래. 자, 연립을 할 거야. 그럼 문자 하나를 소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A랑 B 중에선 B가 양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A를 날릴 겁니다. 지금 2의 A승이 요거죠.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 자, 2의 A승 자리에다가 요거 넣을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A승은 어떻게 쓰면 돼요? 요거 뒤집으면 되죠? 요거 뒤집으면 되죠? 그죠? 요거. 됐어요? 준성아 이해되고 있어? 그럼 요거 이제 날아가. 이제 풀어야 되거든?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렇지, 얘들아. 당연히 치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학 1, 2 과목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당연한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자, 2b를 t로 줄 겁니다. 치환하는 순간 범위 잡으셔야 되고요. 그쵸? t 마이너스 1 플러스 t분의 1이고, 자, 얘는 t분의 1이고, 자, 요거 쓸 건데 얘 자체가 t분의 1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쓸게요. 준성 이해되고 있어? 자, 얘가 t분의 t 마이너스 1이잖아. 역수니까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t 마이너스 1분의 t, 그죠? 되세요? 문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수원아, 안 온 동안 영상은 봤니? 네. 이렇게 되네. 그치?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 둘은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3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 그죠? 분모 지워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tt-1 곱할 거야. 가볼게. 그럼 얘가 여기에 붙으면은 tt-1의 제곱이고, 한 번 할 수 있죠? 여기에 붙으면 t 지워지고 3t-3이고, 여기에 붙으면 t-1 지워지고 2t 제곱이죠. 끝난 것 같은데요. 갑시다. 자, 당연히 3차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거야. 조립제법에 넣어야 되는 숫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3의 약수. 그죠? 1은 딱 봐도 안 되니까 3부터 넣어봅시다. 이렇게 39-39 되죠. 보통 구조 자체가 3차에서 하나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허근이거나 안 되는 근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 허금 갖는 2차식이니까 더 확인 안 해도 되죠. t 몇? 3. 그럼 누가 3이야? 얘가 3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지금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조잡할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끝내는지 봐.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거 2b승이 3. 그럼 b는 일단 로그 2의 3이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사각형 ABCD의 넓이란 말이에요. 이 사각형 ABCD 이름 얘기해봐요. 무슨 꼴이에요? 사다리 꼴이야. 사다리 꼴 넓이 어떻게 구해? 미안해, 너무 무시하니? 자, 여기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가지고 평균 낸 다음에 높이 곱해주죠. B-A 되시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일단 CD를 좀 볼 건데요. 아니 AB를 좀 볼 건데요. AB 길이를 우리가 지금 어디다 써놨냐면 여기다가 써놨어. 맞죠? 요게 3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3분의 1. 그럼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7이지. 누가? 요만큼이 3분의 7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요? 6분의 7. 자, 그럼 요거 6분의 14니까 이쪽은 6분의 21 되는 거고. 자, B-A 대 B는 로그 2의 3. 됐죠? A 계산해 올게요. 자, 여기 있어요. 2의 A승이 1-3분의 1이란 말이야. 요거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3분의 2. 그럼 A는 로그 2의 3분의 1. 자, 계산 잘 보세요. 자, 이거 3으로 떼주면 3분의 7. 그럼 6분의 7 앞에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로그끼리 빼는 거잖아. 밑이 같고. 그럼 진수끼리 뭐 해야 돼? 나눠야 되죠. 근데 이 3분의 1을 밑에다 깔지 마시고 역수해서 곱해주는 거야. 3 곱하기 2분의 3 이런 느낌으로. 6분의 7 곱하기 로그 2에 9, 2 이런 식으로. 얘랑 같은 답 찾으면 돼요. 됐어요? 자, 요만큼 적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죠. 알겠죠? 됐죠? 답은 찾아보면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야. 이게 3의 제곱이라서 2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곱하면 3분의 7 로그 2의 3이고 6분의 7 이렇게 붙어 있겠네. 근데 지금 답은 3번인 것 같은데 4번이네요. 왜 계산이 이렇게 됐지? 기다려봐. 3분의 7, 6분의 14, 6분의 22, 3분의 7, 6분의 7.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맞는데? 앞에가 4분의 7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2지, 그지? 여기 4분의 7이야. 그럼 여기 4분의 7, 4분의 7, 여기가 2분의 7, 여기가 4분의 7. 요렇게. 됐죠? 아까 여기 약분 잘못했어요. 됐죠? 자, 요렇게 두 문장으로 끝난 거야. 됐죠? 지금 12번 모음에 6번 풀고 있는데요. 그나마 얘가 어려웠고 앞에 있는 5개는 더 쉬웠죠. 내일도 맞출 수 있어요. 됐죠? 7번 봅시다. 자, 7번도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거야.
자, 잘 보세요. fx 주고 구간별로 함수를 좀 다르게 그릴 거고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서 푸시는 그래프 심화 문제 또는 함수 심화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그래프 심화 문제나 함수 심화 문제는요. 문제풀이 순서가 똑같아요. 힌트를 찾는데 그림으로 힌트를 찾는 거고 그림으로 fx를 찾아놓고 fx 또는 gx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fx나 gx를 세팅하시고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예요. 2번 과정은 생략될 수 있고 1번 과정은 생략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힌트를 숨겨놔요. 자, 봅시다. 자, 지금 fx는 너무 예쁜 3차 함수예요. 최고 창의 계수가 좀 작긴 하지만 얘는 오히려 넓이에 도움이 될 거고 069가 뭐? x? 절편인 3차 함수. 맞지? 자, 그 다음에 gx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t보다 작은 곳에서는 fx를 그대로 갖다 그리는데 t보다 큰 곳에서는 요걸 갖다가 그리겠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질문할 테니까 지금부터 대답해봐요.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어디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 자,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이 있어요. 몇 컴마 몇? t, ft. 잘했다. 그럼 봐봐. 살짝만 보여줄게. 자, 이렇게 이런 3차 함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t야.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gx 어떻게 생기는지 봐봐. t의 왼쪽에서 뭘 그린다 그랬어? fx. 자, 요거 따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t부터 오른쪽에다가는 뭘 그린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는 건데 t, ft를 지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gx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얹어봅시다. 자, 069. 자, 그럼 3차 함수가 일단 이렇게 가겠지? 여기까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는 거야. 자, t가 어디일까? 어디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뻗어나가야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t의 위치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고! 근데 원래 어떤 특이점을 잡다 보면은 항상 미분 가능하게 잡히게 돼 있어. 니네들이 아직 이런 문제를 나랑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데. 자, 예를 들어 t가 여기야. 그럼 곡선이 여기까지 그려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잘라먹는 거지. 그럼 면적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보다는 키울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지금 특이점을 극대로 잡고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짜리를 그려주면은 면적이 더 넓어지긴 했는데 곡선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직선이 잘랐잖아요. 그럼 t를 좀 더 오른쪽으로 밀면 좋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봐봐. 곡선이 먹어갈 영역은 최대한 먹어가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지면 이때가 면적이 최대예요. 여기가 t고요. 알겠어요? 쓰세요. f't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기하적인 특성이 잡히는 겁니다. 수원 이해되지? 자, 이게 그래프 심화 문제, 함수 심화 문제야. 13, 14, 15, 21, 22에서 두 문제 이상 등장하는 그림으로 꼭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들. 자, 갑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곳 찾는 거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인 곳 찾아줄 거야. 자, 9분의 1에 3차가 저렇게 인수 정리가 되어서 나오면은 미분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개하지 마세요. 그냥 미분해요. 미분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 그다음 마지막 거 미분. 1. 이렇게 해서 x를 찾는 거야. 자, 지금 계산은 고3답게 x제곱,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 그 다음 상수항 6, 9, 54. 그리고 9 넘어가면 9. 계산은 고3답게. 자, 3 떼면. 자, 뭔가 이상하다. 상수. 어디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자, 좀 더 공부해 볼 거니까 집중해. X값 몇몇 나왔어? 3하고 7. 자, 왜 두 개가 나온 거냐면은 3차 함수는 구조상, 내 말 잘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곳이 이렇게 두 곳 나오게 돼 있어. 여기가 3하고 지금 7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일단 3이겠지. 오케이? 내 말 잘 들어봐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라고 배웠잖아. 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불렀어. 자, 지금 이 그림을 보고요. 여기 몇인지 대답해봐요. 굿. 아시겠죠? 잘했어요. 한 개만 더 대답해 볼래요? 여기 극대가 만약에 2야. 그럼 내가 극대의 평행한 선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요 알파 몇인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잘 봐요. 세근의 합 두둥 탁 하면 이거 변곡점의 3배라고 배웠죠. 여기 11이에요.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림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1, 2월 달에 열심히 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괜찮아요. 7, 8월 달에 또 할 겁니다. 알겠죠? 7월부터는 4달 동안 할 거니까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3이야. 이제부터 면적 구해보자. 효성이 어서 오고. 면적도 여러분 센스 있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정적분이 필요한 부분은 정적분을 하시고요. 이 오른쪽 부분은 삼각형이거든요. 그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런 데는 45도, 45도일 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높이만 구하면 돼. 여기다 3을 넣어버려. 여기 6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밑변도 몇이야? 6.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자, 인테그랄 갑시다. 자, 요거 전개한 다음에 x 갖다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에다가 적분 잘 해서 3 넣으시면 돼요. 계산 끝까지 갈게요. 자, 계산 보여드릴게. 9를 떼면 여기 제곱되고 여기 1승 되고 요거 사라져. 그럼 남는 게 4분의 9 마이너스 15 플러스 27. 자, 여기에다가 18 더해줘야 돼. 이거 하면 몇이에요? 12죠?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30이죠? 자, 이거 4분의 120, 4분의 129. 이렇게. 3분. 됐어요? 내일 나오면 그래프 그려놓고 gx를 어디서 뜯을지 보는 거예요. 물론 이 함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 또 어떤 거 있었냐면 뭐 니들은 티끌만큼도 계산이 안 날 테지만 이런 함수도 있었어요. 이건 뭐 이게 더하면 2t죠. 그럼 절반 했을 때 평균 나온다 그랬죠.
대충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fx가 그려지고 t인 곳을 기준으로 잘라서 이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이 함수를. 그러면 여기가 x는 t인 곳이면 여기가 y는 t인 곳이야. 왠 줄 알아? 여기가 y는 x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너네 근데 이 fx랑 이 함수랑 더하면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죠. 요렇게. 이런 애들은 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그랬어요? y는 b. 기억나세요? 두 함수의 평균값 t가 함수의 평균이 되면서 이 하얀색 함수를 y는 t에 대해서 접어가지고 그리는 이런 함수가 돼요. 오케이?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하여튼 이 함수의 특성을 잘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는 함수로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넘겨요. 8번 봅시다. 아, 8번 너무 쉬워요. 자, 해보세요. 너무 쉽지 않아. 이제 조금만, 얘들아, 해봐. 조금만 같이 얘기하고 하자. 얘들아, 우리 어삼시사부터 수능 특강까지 이 귀납법, 수열 추론 문제 진짜 많이 풀었고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여기 11번 모음, 10번 모음, 12번 모음에 나오는 귀납법들은 안 어려워. 특히 요새 추세가 이 수열의 추론 문제, 귀납법 문제는 번호가 좀 앞쪽으로 배치되면서 점점 쉬워지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일 나오면 요거 맞추실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놓고 마지막에 푸는 것도 방법이야. 어쨌든 2번, 4번에 대한 힌트를 주고 A1을 구하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정방향 추론이 있고 역방향 추론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은 정방향 추론으로 풀어요. 쉬운 문제들은. 언제 역방향 추론 쓰는 거라 그랬어? 뒤쪽에 항이 상수로 밝혀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역방향 추론이 괜찮아.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 A1 찾는 거고 내가 추론을 2번, 4번까지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그냥 추론하면 돼. 근데 지금 AN 플러스 1을 보니까 AN이 뭐일 때로 기준이 나눠져 있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그쵸? 스타트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자, A2랑 A4까지 추론해서 풀어보세요. 제가 한 1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A4까지 표현만 한번 해봐요. 또 당연한 문장들이 막 만들어져요. 화이팅. 저는 이거 정방향 추론, 역방향 추론 둘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이 홀수일 땐 플러스 1, AN이 짝수일 땐 2분의 1을 해가지고 다음 항을 만든대요. 자, 2번이랑 4번이랑 더해져서 4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 구해달래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A2를 구하시려면 A1 플러스 1을 하던가 2분의 1 A1을 해야 되는데 A1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가정 자체를 홀수로 해놨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1을 해서 2번을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해보시란 얘기였어. 여기서 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느냐 했는데 아니에요. 홀수였는데 플러스 1을 했단 말이야. 그럼 2번은 짝수니 홀수니? 이거 짝수예요. 그럼 3번을 만들 때는 얘를 2분의 1에서 만들면 돼. 그럼 A 플러스 1이 짝수였는데 짝수를 2로 나눈 거잖아? 짝수를 2로 나누면 뭔데?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요. 4의 배수 같은 건 2로 나눴을 때 짝수가 되는데요. 2의 배수 같은 거는 2로 나눴을 때 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개로 가야 됩니다. 2분의 A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랑 2분의 A 플러스 1이 짝수일 때랑 만약에 홀수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만드는 거고
짝수면 얘를 절반해서 만드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보셨으면 꽤나 성공이에요. 자, 끝냅시다. 2번이랑 4번이랑 더해서 몇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40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더해볼 거야. 여기는 플러스 1은 얘랑 합쳐줬거든요. 자, 양변에 2를 곱해줄 거야. 요게 3A고요. 여기는 5가 넘어가서 75가 돼요. 그럼 A 몇이에요? 25. 근데 확인을 해야 돼. 내가 가정했던 컨디션들이 다 만족이 되나? 자, 25. 홀수 맞고요. 여기다 넣었을 때 26 나누기 2니까 홀수 맞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가능한 A 값이야. 이렇게 하나 찾은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거랑 더해가지고 40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하자. 4배 하면 가지고 오면 155, 5A. 여기서 A 값은 31이거든. 그럼 이거 만족되고 31 플러스 1, 32를 2로 나누면 짝수 만족되죠. 얘도 되는 거야.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이제 이거 갈 거야. A2는요. A가 짝수니까 요 밑에 있는 규칙으로 2분의 1 A예요. 자,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짝수를 2로 나누면 뭔데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럼 A3는 홀수일 땐 플러스 1에서 만드는 규칙이고 짝수일 때는 2분의 1에서 만드는 규칙이죠. 되고 있죠? 근데 봐봐. 2분의 1A가 홀수라는 규칙인데 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짝수인 건 확보가 되는 거니까 A4를 만들 땐 절반에서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40. 자, 양변에 4배 할 거예요. 가지고 오면 158. 되세요? 그럼 만족되는 자연수 A 값이 없죠. 이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4를 볼 건데 얘는 또 두 개로 가야 돼. 짝수를 나눠서 짝수가 됐는데 4분의 1 A가 됐는데 얘가 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8 같은 걸로 출발하잖아. 그럼 나눴을 때 4고 2여서 또 나눠야 돼.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4분의 1A가 홀수일 때랑 4분의 1A가 짝수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4는 이게 홀수니까 4분의 1A 플러스 1이고 여기서 A4는 8분의 1A예요. 됐죠? 갑시다. 자,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40. 그러면 2분의 1A 플러스 4분의 1A가 39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2A 플러스 4A는 39. A 몇이에요? 13. 되세요? 자, 만족되는지 봅시다. 안 되는 것 같아요. A가 짝수라서. 중간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왜 또 안 되지? 얘기해줘. 어디요? 여기다가요? 맞네. 40에 4배 하면은 160이잖아. 그리고 156이지. 그러면은 3으로 나눴을 때 52. 그럼 52는 짝수여서 괜찮고 26도 짝수고 26 나누면 13이어서 홀수니까 조건에 다 만족이 돼요. 요거 합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가지고 40. 그러면 4A 플러스 A는 320. 그럼 A는 64.
되세요? 요것도 만족이 돼요. 64는 계속 나눴을 때 짝수거든. 자, A1 더해볼게. 구한 게 25, 31에 52에 64야. 자, 계산. 6, 12. 그 다음에 1, 2, 3, 6에다가 11, 172. 답 1번이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 난이도까지 푸셔야 수능에서 2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역방향 추론 해봅시다, 이제. 니들이 이렇게 풀어줘야 거꾸로도 박아보지. 봐봐요. 여러분, 뭐 어려운 문제 풀면 포기하고 싶고, 나는 이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수학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로 탐구력이랑 추론력을 키우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시수학 또는 최저를 수능으로 맞추기로 결심하신 만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갈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4번부터 가볼 거야. 알겠지? 내가 4번을 K로 줄게요. 그러면 4번부터 이제 거꾸로 3번, 2번, 1번 이렇게 추론한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암산이 빨라. 그럼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돼. 근데 자기가 암산이 좀 느려. 그럼 이 규칙을 AN 찾는 규칙으로 좀 바꿔놓으세요. 잘 보세요. AN은 A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언제? A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AN 플러스 1로 AN을 구해놓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는 거야. 다시 AN 플러스 1로 AN을 구해놓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자, AN은 2AN 플러스 1. 언제? AN이 짝수일 때. 자, 그럼 얘도 스타트를 어떻게 가야겠어요? K가? 아니지, A3가? 짝수이고 홀수일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사실 케이스를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갈 수 있거든. 잘 봐. A3를 구할 때 A4에서 1을 뺄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대신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K-1이 홀수여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짝수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홀수였으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K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역추적을 하는 거야. 오케이? A3는 또 뭐일 수가 있어요? 2A4일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건 뭐 해야 돼요? 짝수여야 돼요. 얘가 짝수였으니까 2로 나눠서 얘가 된 거야. 근데 이 K가 짝수인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차피 K가 자연수기만 하면 2배 했을 때 짝수였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A2를 가볼게. 봐봐요. 규칙이 뭐야? 여기서 빼기 1에서 만들든가 이거를 2배에서 만든다고. 대신 빼기 1에서 만드는 규칙은 얘가 뭐여야 돼요? 뭐여야 돼요? 잘했어. 홀수여야 돼. 야, 근데 K-1이 홀수라고 가정해 놓은 거잖아. 이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잘라가는 거야. 알겠죠? 준성이 화이팅. 자, 여기도 규칙이 2개야. 빼기 1에서 전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2배에서 전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대신 빼기 1에서 만드는 건 얘가 뭐여야 돼? 홀수. 근데 이거 홀수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배. 이거 짝수 맞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여기서 이제 A1 갈게요. 그죠? 근데 다 해볼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2번, 4번 더해서 몇 돼야 된다 그랬어요? 40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간다. 요렇게 더해서 40이면
42가 3K니까 K 몇이야? 14거든? 그죠? 그럼 요거 14 되는지 보는 거야. 14, 13, 이거 26. 그럼 14랑 26 더해져가지고 딱 40 되고, 요 13도 홀수니까 주어진 조건에 위배 하나도 안 되죠. 이건 가능한 값이에요. 자, 여기다가 빼기 1에서 만드는 A1, 여기다가 2배에서 만드는 A1. 이거 홀수니까 괜찮고, 이거 짝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여기는 2K-1이랑 여기는 K랑 더해져서 40이 되려면 3K가 41이에요. 요 K값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자면 안 돼. 이거 쉬워서 졸리는 게 아닐 거야. 이거 쉬워서 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이거 너네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풀어주면 니들은 노는 게 아니야. 계산을 나보다 빨리 해야 돼요. 알겠죠? 잘 돌려요. 자, 이거 안 돼요. 되세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K랑 여기 K랑 더해져서 40 되면 5K는 40이니까 K 몇? 8. 그럼 요거 8이면 이거 16이고 요게 32고 여기는 32랑 여기는 8이랑 더해져서 딱 40 되는 거 맞네. 맞지? 자, 32에서 A1 만드는 규칙 2개. 빼기 1 할 수도 있고 2배 할 수도 있고. 빼기 1 했을 때 홀수다, 그지? 그럼 괜찮은 거야. 2배 했을 때 짝수다, 그지? 그럼 괜찮은 거야. 그럼 아까 찾은 A1들 다 찾았어요. 그죠? 자, 수열 추론 문제 이렇게 연습하는 거라 그랬죠. 되세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되는 난이도예요. 물론 15번이나 21, 22에 나오면 일단 제껴. 6모 때는 풀기 힘들 거야. 준성이 됐어? 하는 거야? 끝. 9번 봅시다. 자, 9번도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수업 시간에 생각할 시간 별로 없어. 특히 13번 모음부터는 숙제를 좀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어려워서 풀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테지만 생각해오는 건 해야 돼. 자, A2가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4를 이용해 일단 집합 AA는 원소 5개를 기술할 거예요. 뭐야 이거? 왜 3D라고 썼어? 그 다음에 집합 B는 B1부터 B5까지 원소로 갖는 건데 지금 Bn의 점화식을 보니까 B1은 뭐야? A1 플러스 A2지. 이 B1을 만들 때 이렇게 더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다들 잘 써놓으셔서 제가 좀 빨리 풀겠습니다. B2는 이렇게 더할 거야. B3는 이렇게 더할 거야. B4는 이렇게 더할 거야. 뭐 B5는 A5 플러스 A6여서 A6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수의 규칙상 2D씩 커지는 게 보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D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럼 대답해봐. 수열 A에는 공차가 몇이야? D야. 맞아요? 수열 B에는 공차가 몇이야? 2D 아니야? 맞죠? 그러면 겹치려면 수열 AN에도 원소가 겹치려면 2D 차이 나는 숫자 3개가 필요해요. 2D 차이 나는 숫자 3개가 필요해. 맞아? 그러면 집합 A의 교집합에 들어갈 원소는 이렇게 3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2D 차이 나는 원소 3개가 저거밖에 없어요. 물론 얘네들도 2D 차이 나지. 그러면 근데 숫자가 2개밖에 없잖아. 쟤네들이 교집합이려면. 내 말 이해되고 있어요? 내 말 이해되고 있죠? 그럼 이 3개가 누구랑 겹칠 건데?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요. 이 3개가 누구랑 겹칠 건데?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요. 이 3개가 누구랑 겹칠 건데?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비교를 가운데 한 끼리만 비교할 겁니다. 다시요. 이 3개가 뭐랑 겹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겹칠 수 있고요. 이 3개가 뭐랑 겹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겹칠 수 있고요. 이 3개가 뭐랑 겹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겹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운데 한 끼리만 비교할 거예요. 얘가 얘랑 같을 때. 근데 얘는 D가 지워지면서 해가 없는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두 번째, 얘가 얘랑 겹칠 때. 그럼 1은 4니까 D가 2야. 이거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 세 번째, 얘가 얘랑 겹칠 때. 그럼 4D는 4거든요. 그래서 D가 1이에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A 20. 갑시다. 초항 안 구해놨잖아요. 2번으로 할 수 있어요. 1번에다가 공차 19개 더해야 20이지. 그럼 2번부터는 공차 몇 개 더해줘야 돼? 18개. 요거 18개. 2번부터는 공차 몇 개 더해줘야 20번이라고? 18개. 자, 이렇게 해서 A 20값의 합은 46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안 어렵죠? 알겠어요? 현장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만하다라는 거. 자, 10번 보시고요. 이해돼? 이해는 되지. 할 수 있어. 똑똑해져야 돼, 얘들아. 아이디어도 많이 배우고. 지금 이 책에 있는 180문제들은 내가 외워야 된다 그랬어. 아이디어가 혹시 돌고 도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딴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요. 이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완전 어불성설이야. 물론 자기가 딸리는 것 같아서 기초 수학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이상한 인강들 보지 마시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n-1부터 n까지 fx는 요 함수를 그려야 된대요. 뭔가 좀 깡패처럼 생겼지만 족밥이에요. 잘 보시고. 자, 근데 n은 뭐예요? 자연수야. 그럼 이제 n에다가 1, 2, 3, 4 이런 걸 넣어가면서 요 식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 마치 시그마 해석하듯이. 자, 그 다음 열린 구간 0사에서 정의된 gx는 0부터 x까지 ftdt 넓이에서 x부터 4까지 ftdt 넓이를 빼는 함수예요. 정확히 넓이는 아니지만. 자,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데 누가? gx가. 그럼 일단 이런 얘기야. 여기 2 넣으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최소값이라는 말 잘 보시고. 자, 이 힌트를 이용해서 이제 gx, fx를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은 2분의 1부터 4까지 fx, dx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지금 fx랑 우변이랑 다 절대값을 달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풀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4개야. 그죠? 양양일 때, 양음일 때, 음양일 때, 음음일 때 원래 이렇게 4번 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식이 두 개 겹쳐요. 이렇게 같은 식이고 이렇게 같은 식이지. 그래서 내가 절대값을 양쪽에 둘 다 쓰고 있어도 푸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그냥 오른쪽에만 풀마 달면 된다 그랬죠. 제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이 함수도 겁나 쉬워요. 이거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지. 최고차 항의 개수는 6이나 마이너스 6인. 그럼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든지 아래로 블록하든지 그거는 이들이 선택하면 되고. 자, 절편 얘기해봐. n-1. 절편 얘기해봐요. n. 그지? 그럼 n-1부터 n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예요. 알겠어? 잘 봐.
니네 어릴 때부터 x제곱은 4여가지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이게 무슨 뜻이었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었지. 그러니까 이 함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6 아니면 마이너스 6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0부터 1까지 fx를 그릴 수 있고요. n에다가 2 넣으면 1부터 2까지 fx를 그릴 수 있고요. 몇 가지 넣지? n에다 3 넣으면 2부터 3까지, n에다가 4 넣으면 3부터 4까지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대신 요거에 만족이 되게. 알겠죠? 자, 지금부터 fx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도와드릴게요. 꼭지점 값입니다. 자, fx 어떻게 그려져야 저 gx 함수가 0이 ftdt에서 2, 4 ftdt 뺀 함수가 0이 될지 그래프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fx를 대놓고 그려 풀란 얘기야. 왜냐면 그림이 되게 쉽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gx를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그려서 느낄 건데 원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x에다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 보통 이 문제는 0이나 4를 대입하고 싶죠. 두 번째, 얘를 미분할 수 있죠. 그쵸? 지금은 그려서 느낄 거지만. 자, 그럼 보세요. n에다가 1 넣으면 fx가 요래 돼. 그리고 구간은 0부터 1까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으면 구간 1부터 2까지 fx가 요래 돼요. 내가 더 그리진 않을 거야. 0부터 1까지 이 두 점을 x절편으로 갖는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보시면 이제 딱 꼭지점에 y좌표값도 나오고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 2를 절편으로 갖는 이런 함수나 이런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G2가 0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최소여야 돼. 그럼 봐봐. 0부터 2까지 FTDT랑 2부터 4까지 FTDT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일단 면적이 같아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왼쪽 모양이랑 오른쪽 모양이 어때야 돼요? 그렇죠.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면적은 같아야 돼요. 정적분 값은 같아야 돼. 이해돼? 그다음 가장 일반적인 그림으로 일단 약간 오실레이션 하는 함수 느낌의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플러스 6,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플러스 6.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이거는 만족이 됐어. 그치? 0부터 2까지 fx dx에서 2부터 4까지 fx dx 빼면 뭐 둘 다 0이니까 0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최소인지 아닌지. 자, 긴장되는 순간이니까 잘 들어. x가 2보다 살짝 커졌어. x가 2보다 살짝 커졌어. 그럼 요 x 값이 한 여기쯤 있다 느끼시면 되거든? 맞아요? 그럼 이거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잘했어. 이 면적이 약간 늘어났잖아. 맞지? 이거 커져요, 작아져요? 뭐라고? 작아져요. 왜냐면 양수 면적이 사라졌잖아. 그러면 앞에 게 커지고 뒤에 게 작아졌네? 그럼 이거 양수네. 그치? x는 2일 때 정확히 0이었잖아. 자, 아직 안 끝났어. 이봐. 뭐 아파. x가 2보다 좀 작아졌어. 그럼 여기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앞에 거 커졌어, 작아졌어? 앞에 거 커져요. 왜죠?
음수가 좀 사라졌잖아. 잘했어. 뒤에 거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왜? 음의 영역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요. x는 2에 좌우를 조사했더니 gx가 양수가 됐어. 그럼 2에서 뭐 하단 얘기야? 최소란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맞아요. 됐어요? 답 내고 다른 그림 한번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 답은 2분의 1부터 4까지 fx dx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구하는 거예요. 정적분 값이지 정확히는. 저는 뭐 할 거냐면 일단 이 한 덩어리 넓이 구할 겁니다. 알겠어요? 정적분 계산은 안 할 거예요. 6분의 공식을 쓸 거야. 한다.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절편 빼기 절편에 몇 승? 3승. 자, 생소하신 분들은 아주 슬픈 일이에요. 나중에 넓이 공식 정리는 할 거야. 지금은 일단 봐. 자, 전체 면적 몇이라고? 1. 여기 2분의 1이야. 여기는 지금 넓이적분이야, 정적분이야? 넓이적분이지. 아니, 정적분이지. 내가 일단 면적을 쓸게. 근데 정적분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수원 이해되지? 근데 얘들아 공부 치열하게 해야 돼. 가끔 해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알겠죠? 자, 조금만 더 고찰을 해봅시다. 운 좋게 한 방에 푼 거잖아. 그죠? 네, 얘들아 이게 한국 수학 특징인데 일반적인 상황이 잘 출제가 안 되고 되게 특수한 상황이 출제가 잘 돼. 그래서 그림을 최대한 특이하게 그려보는 게 첫 번째 그림이 되긴 해야 돼요. 가장 예쁘게. 뭐 어쨌든 정적분 값이 같으면 되니까 왼쪽 오른쪽 모양을 복사한다는 느낌으로 갔을 때 뭐 이런 것도 될 수는 있어 지금. 그치? 이래도 G2는 0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G2는 0인데 X가 2보다 살짝 커지잖아? 그럼 앞에 게 커지고 뒤에 게 작아져서 괜찮아. GX가 양수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X가 2보다 좀 작아지잖아? 그럼 앞에 게 어때? 작아지고 뒤에 게 커져서 GX가 음수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아래 방향으로 그리면 반대야. X가 약간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음수가 되면서 G2가 최소가 아니게 돼.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공부해 볼 수 있냐면 이 그림도 공부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이 그림도 공부해 볼 수 있긴 하거든. 이 기준으로는 정적분 값이 정확히 같으니까 G2가 0이긴 하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이 0부터 2까지 fx dx가 음의 영역을 살짝 물어. 그럼 얘가 어때? 작아져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음의 영역이 사라지니까 커져. 그지? 그럼 이게 또 음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근처에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는 해볼 수 있어. 공부 자체는 중요하지. 정적분 부호 판단 잘 하셔야 되잖아요. 끝. 힘들구만. 11번 풀고 쉽시다. 11번까지는 하자. 자, 11번 봐요. 굉장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느낌 나는 문제들 요새 잘 나오거든요. 수원아 이게 잘 돼? 준성이는 화이팅 해야 돼. 자,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겠대요. 자,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C. 자, 그 다음에 C에서,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건 AH-CH네요. 밑에다가 T 달아가지고 리미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A, B의 좌표 찾는 식 써보세요. Go. 자, 썼죠? 여기 보세요. 썼어요? 교점 찾는 식 못 썼으면 안 돼요. 자,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이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고1 때부터 하던 거야. 지겹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구해져? 안 구해지죠? 근해 공식 씁니까? 아니죠? 가지고 와서 근계관을 쓰죠. 맞지? 자,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고, 알파랑 베타는 제가 여기로 잡을게요. 돼요? 그럼 지금 알파 양수고 베타 음수인 상태로 내가 세팅을 한 거고, 알파가 더 큰 거야. 그쵸? 이 세팅은 내 마음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시고 여러분, 점 C의 X좌표까지 잡아가지고요. AH-CH 표현해 보세요. 자, 갑시다. 자, C좌표는요,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AH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수평거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자, CH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H부터 C까지의 수평거리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돼. 알겠죠? 베타 자체가 음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알파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베타가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2베타면 여기서 베타를 찾아가지고 와야 되거든? 그럼 근해 공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 베타 플러스 알파는 지금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되죠. 이거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차의 제곱은 뭔데?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4개. 그렇지. 자, 합은 1이었으니까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t였으니까 플러스 4t가 돼. 그럼 여기에 루트 씌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부호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알파를 큰 근으로 잡아놨으니까. 됐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식이 복잡해져서 내가 유료화랑 0분의 0꼴을 못하겠다 하면 바로 로피탈 쓰시고. 왜? 니들은 루트 미분법을 쓸 줄 알거든. 그죠? 자, 지금은 계산해 봅시다.
자, 0분의 0꼴의 구조상 지워야 되는데 무리식 때문에 못 지우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는 고3답게 해. 암산하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분모에는 뭐가 생겨야 돼요? 분자의 켤레. 고3답게 해. 이렇게 TT가 죽고 여기다 0 넣으시면 답이에요. 여기다 0 넣으셔도 답입니다. 되세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문제도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다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쉬자. 39분이야. 54분까지 쉬세요. 5번, 7번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식 전개해가지고 이 문제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겠다 라고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절대값 관련해서인데 여러분 절대값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지. 언제? A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시그마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항에 마이너스를 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수로 꺼낸 거야.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어요. 그럼 점점 증가하는 친구라는 얘기인데 5번이랑 7번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5번이 음수, 7번이 양수라는 얘기야. 일단 이건 해석이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 약간 얘를 A 플러스 14, A 플러스 18 이렇게 해석해서 뭔가 A의 범위를 잡아줄 수도 있긴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식은 여러분 제가 강조한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분수꼴, 루트꼴 빼고 K에다 숫자를 넣어가면서 얘를 추론해라. 그 다음에 SN 나왔을 때 AN 바로 끄집어내는 거. 지금은 추론을 해야겠지. 자, 여기에다가 1부터 6까지 넣을 거야. 그럼 시그마 A7부터 A12번까지인데요. 저는 다 이렇게 쓸 겁니다. 왜요? 7번부터 다 양수 아니겠어? 그치? 자, 그 다음 여기에다 1부터 6까지 넣으면 절대값 안쪽에 A2부터 A4, A6, A8, A10, A12까지 나와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어때요? 7번부터는 다 양수니까 이런 거는 그냥 꺼내도 되고 2번이랑 4번은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10번, 12번이 지워져요. 되세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6번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 가힌트를 보고도 6번이 궁금했어야지. 됐죠?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야, 요것도 연습. 자, 봐봐. 7번이랑 9번이랑 11번은 무슨 중항이 만족이 될까? 등차 중항이 만족이 되겠지. 그럼 이 세 수의 합은 누구의 세배라 그랬어요? A9의 세배. 그럼 요거 A 플러스 8D니까 세배하면 3A 플러스 24D. D는 3이니까 제가 바로 계산했어요. 그럼 갑시다. 자, 이쪽 정리하면 마이너스 2A에다가 이게 D랑 3D 가지고 있으니까 4D 마이너스 12 가지고 있는 거고 플러스 6의 절대값 A 플러스 15 이렇게 쓸게요. 됐죠? 갑시다. 자, 케이스 이렇게 나눌 거야. A가 마이너스 15일 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5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게요. 갑시다. A가 마이너스 15야. 그럼 이거 사라져버리니까 3A 플러스 72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5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78. 맞겠지? A는 마이너스 5분의 78.
그러면 내가 가정한 A 값이랑 맞지가 않아요. 탈락.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A 플러스 72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6에다가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거든. 계산하면 6A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87이 돼요. 돼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87. 6에다가 15배 하면 90이거든? 그럼 요게 마이너스 14점 몇이야? 탈락.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다는 가정이었잖아.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A가 마이너스 15보다 크면 양수여서 그냥 나와야 돼. 자, 그럼 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가서 4A. 그 다음에 여기는 9인데 72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63.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63. 요거 마이너스 15보다 왜 이렇게 요새 계산이 이러냐. 도와줘. 이거 21이다, 그지? 93. 이거 된다. 자, 얘가 답이에요. 알겠죠? 얘는 안 됩니다. 됐죠?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1 오버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5.5니까 요거 딱 괜찮네. 문제에서 A10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1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야 돼요? 9개 더해야 돼요. 그럼 요거 2분의 54니까 계산하시면 되지. 자, 절대값 관련 문제 중에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부호가 언제 변하는지만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푸시면 돼. 됐습니다. 자, 넘기세요. 13번. 자, 요건 여러분 워낙 유명한 문제고 우리 방학 때도 한 2번 정도 푼 문제야. 자, 요렇게 한 번만 접근해 보세요. 자, 봐봐. 함수 방정식이 등장했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요. 함수 방정식 나오면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첫 번째, x에 숫자 넣어서 함수 값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fx를 밝혀내야 되면 차수랑 최고차항 계수 같은 거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 수투에서는 얘네들을 미분을 많이 해요. 그지? 근데 미분의 목적은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건 미분하는 건 완전 나가리지.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요, 한 4개짜리인데요. 앞에 거 2개 fx의 제곱으로 묶어보시고, 뒤에 거 2개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서 근 찾듯이 fx를 찾아보세요. 한 3개 나올 겁니다. 고! 준성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있었냐고.
너 근데 저녁도 안 먹고 뭐 했어? 어. 누가 굶으면서 공부하라 그랬어. 자, 보세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런 것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렇게 나와 있고 fx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 fx 찾으는 얘기야. 저 함수 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저 함수값 3개 더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거 f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fx-1이죠. 자, 뒤에 거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fx-1이죠. 자,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fx-1로 묶어주면 남는 게 뭐냐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자, 이렇게 좀 쓸게요. 원래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대학 수학 배우시면 이계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 어쨌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 더 뭐 할 수 있어?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이거 뭐라 그러지? 인수분해. 맞아요? 그럼 근찾듯이 fx의 관계식이 나와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fx는 1 또는 x 또는 마이너스 x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표현에 익숙하세요. 그죠? 근데 조금만 연습시켜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보세요.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 gx가 있는데요. hx가 fx 또는 gx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있지. 대신 여기에 제한 조건 안 주고 그럼 hx 어떻게 생긴 거야? 모르는데 fx 또는 gx야. 뭐 이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다시 gx 타고 가다가 또 뭔가 기분이 나빠. fx 타고 가다가 또 뭔가 기분이 나빠. gx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가 hx예요. 아시겠어요? 언제 갈아타는지 모르지만. 그럼 지금 노란색 함수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야. 이거 엉망진창이 멍청이 함수 이런 건 출제될 리가 없어. 근데 내가 여기에 연속인 hx라고 딱 쓰면 지금부터 h는 교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갈아타야 돼. 또 갈아타고 싶으면 안 갈아타도 되지만 여기서 갈아타야 돼. 이런 거 우리 수업 많이 했죠. 그죠? 자, 하나만 더. 이렇게 fx가 있고요. 이렇게 gx가 있는데요. 똑같이 hx는 fx 또는 gx고 미분 가능한 hx라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연속도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도 해야 되지. 얘는 어디서 갈아탈 수 있을까? 그렇지. 마음에 들어. 이런 접점에서 갈아탈 수 있는 거야. 뭘 타고 오는지 모르지만 곡선을 이렇게 타고 왔으면 여기서 직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처음에 직선을 타고 왔으면 여기서 곡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같이 공부합시다. 자, 이제 fx 결정해 볼게. fx로 가능한 함수는 3개야. 개 이뻐요. 1하고 x하고 마이너스 x야. 자, 대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 위에 있는 함수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1을 타고 오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교점에서 이 마이너스 x로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소값이 몇이라 그랬어요? 0이죠. 그럼 여기를 한 번은 찍고 와야 돼. 그래서 찍고 내려가면 안 되고 다시 올라와서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어봤죠. 기억나세요? 여기 봐요. f-3분의 4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의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1이고요. f0은 0이고요. f2분의 1은 2분의 1에서의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건데 y는 x 그래프니까 당연히 2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3번이고요. 요거 애들 아이디어 많이 못 얻어서 못 푸신 분들 좀 있거든요. 요 문제. 됐죠? 미분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니들 선배들. 실전에서는. 자, 14번 갑시다. 너무 강조했던 모양이 나왔죠. 그죠? 사인 코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사인 법칙에서 제가 강조한 거는 일단 사인 법칙 자체를 T자 그림으로 외우자.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그죠? 그 다음 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상황. 외접원이 나오거나 외접원에 반지름이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삼각형 하나만 주어지더라도 각이 2개 이상 나오면 사인 법칙.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서 강조한 거 일단 공식.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 거야? 오, 준성이 대답하려고 한다 지금. 언제 쓰는 거야? 자, 변 3개가 주어지거나 스스스. 그 다음에 변 2개랑 각 하나가 주어지면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둘 다 어떤 각에 대해서 쓰기가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뭐죠? 얘랑 얘. 더해서 180도가 되는 2개의 각.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삼각형을 윽 하고 준 다음에 여기서 이등분선을 윽 하고 그려놓는 거야.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물론 여기를 세타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잡아가지고 식을 세울 수도 있다. 요거 강조 좀 했던 것 같아. 더해서 180도가 되는 이 단위원에서 보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2개의 각도란 말이야. 이게 여기도 있잖아. 내접 사각형에. 어디야? 그렇지. 이렇게 대각들. 맞아요? 이렇게 2개의 각도가 나와. 예를 들어 60도랑 120도. 그럼 이 2개의 각의 사인은 어때?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맞아? 얘들아 내가 가르친 거 이거밖에 없어.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돼. 가자. 문제 읽으시고요. 찾을 수 있는 변들의 표현해 보시고 찾을 수 있는 각들의 표현해 보시고 이 문제는 뭘로 시작해야겠다까지 생각해 보세요. 1분. 변, 각에 표현하시고 이 문제는 뭐부터 시작해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민성이 풀었어? 잘 푸네. 도영도 푸네. 자,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각 A가 3분의 파이. 자, 여기만 보더라도 사인 법칙을 오지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BCD가 7분의 2루트 7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BD 플러스 CD, 변길이 2개를 더 하는 거야. 자, BCD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부터 세타로 쓰죠. 자, 그럼 힌트 이렇게 바꿀게요. 돼요? 그러면 벌써 밝혀진 길이가 엄청 많아.
지금 ABC도 내접 삼각형이고 BCD 삼각형도 내접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감아주면 BC는 2R 사인 세타. 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하면 BC가 2루트 21. 됐죠? 그리고 BD도 끝나요. 여러분, 사인 법칙 촌스럽게 쓰지 마시고, 변길이 궁금하면 2R 사인 A 바로 하세요. 2R 사인. BD는 2R 사인. 되죠? 자, 그럼 7 줍고 8이어서 얘 벌써 끝. 되세요? 문제 끝나지 않았어요? CD만 구하면 되는데? 다 밝힌 것 같은데? 그치? SSA 나왔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자, 끝인데, 물론 좀 불편하긴 한 거지. X의 대각이 밝혀진 건 아니라서. 이 64로 시작해야 되니까. 갑시다. X제곱 플러스 홀리 쉣 84에 마이너스 2x 2루트 21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안 구해놨나요, 우리? 코사인 세타만 구합시다. 예각이죠? 49분의 28 빨리 빼줘요. 49분의 21. 맞아. 널 못 믿은 건 아니야. 됐어요? 끝내자. X2. 그죠? 짧잖아요. 니들이 보기에도. 얘들아, 그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게 스스스 사스 아싸 기억나세요? 스스스랑 ASA는 괜찮은데 SAS는 반드시 가운데 각을 뭐라고 배웠지? 끼인각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치? 이게 두 변하고 끼인각이 밝혀져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두 변하고 끼인각이 아니라 이상한 각이 하나 밝혀져 있죠. 이러면 삼각형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X가 20 이렇게 두 개 나와. 이게 세타랑 요 나머지 변정보들을 유지하면서 요 X가 10인 삼각형도 그릴 수 있어요. 뭐 그림은 좀 상상이 안 돼도. 그렇다는 얘기야. 넘겨요. 15번. 오늘 13번 모음에 한 9번 정도까지는 가고 싶거든요. 조금 빠르게 가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 조금은 드려야 돼요. 자, AB 4 줬고 AC 5 줬고 코사인 BAC 줬는데요. 이 BAC가 오지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기 세타로 바로 잡아도 될 것 같아. 그럼 세타, 세타, 세타야. 그럼 여기 다 세타예요. 맞죠? 그러면 최초의 이등변 삼각형 보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변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시고 4, 5 세타 잡혀 4, 5 세타가 잡혀 있으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뭐야? BC예요. 알겠죠? 자,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찾을 수 있는 각들이랑 변들 표현해 보십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는 4, AC는 5, 코사인 BAC는 8분의 1. 그러니까 문제가 벌써 스타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SAS를 밝혀줬어. 그러니까 이건 BC를 문제에서 필요 없더라도 구하고 싶어야 돼. 이따 할 거고. 자, 그 다음 선분 AC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이렇게 같은 각 3개가 있대요. 그림에서 잘 보이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구해야 되는 건 선분 DE의 길이에요. 자, 당연히 주먹구구식으로 밝혀져 있는 걸 먼저 밝힐 수도 있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DE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 도형 정보들을 안쪽으로 모아서 이 DE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D2를 한 변으로 갖고 있는 정삼각형, 이 삼각형들의 정체를 밝히시던가 아니면 D2를 한 변으로 갖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고 있죠? 자, 이제 변 길이들 잡아봅시다. BC부터요. 갈게요. 16 플러스 25로 시작해야 돼.
되죠? 자, 이렇게 죽어서 20, 16, 36이니까 BC는 6이야. 자, 일단 땡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잡히냐면 여기 밑가기 같은 두 삼각형이 있잖아요.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자, 이것도 진짜 많이 했어. 이등변 삼각형은 원래 보조선이 뭐야? 그렇지. 꼭지각의 이등분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주기도 했고, 여기를 으윽 하고 그어주시면요, 4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요 AD의 길이가 몇이겠어요? 1이겠죠. 그럼 여기가 4로 잡혀요. 좀 조잡하니까 지울게요. 여기는 원래 4죠. 맞아요? 또 뭐가 잡혀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릴 것 같아요? 그렇죠. D에서 수선을 내릴 거고, 얘는 당연히 D2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거의 끝났거든요. 잘 봐요. D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X로 놓을 거야.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여기 세타 정보가 밝혀져 있어. 코사인이 8분의 1이라고. 그럼 사인 세타는 1 빼기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63, 8분의 루트 63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DH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게? X 곱하기? 잘해요. 알겠어요? 여기서 문제는 끝나요. 왜냐면 왼쪽 직각삼각형이 밝혀졌어요. 맞아요? 4, 3 8분의 루트 63x. 어차피 x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암산도 되거든요. 16 빼기 9 하면 이거 루트 7이에요. 그럼 이거 9가 밖으로 나와서 3루트 7이니까 루트 7이 윽 죽어서 x가 3분의 8이네요. 자, 이렇게 일단 풀어봤거든요. 답지도 비슷하게 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되세요? 3번입니다. 됐죠? 13번 모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시면요. 11번 모음, 12번 모음, 13번 모음은 한 5번까지는 꼭 복습하고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그럼 약간 문제들 순서가 좀 익숙하게 느껴질 거야. 자, 일단 1번 봅시다. 자, fx에 대하여 fx 위의 점 1,6에서의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고 gx에 대하여 gx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을 M이라 하자. L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거의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자, L이랑 M식 써보세요. 이딴 게 수능 13번 문제에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자, 해보세요.
자,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실 수는 있었는데. 자, 먼저 L 찾을게요. 1,-6에서의 접선이니까. 자, 여기까지 써주시고, 제가 F'하고 G'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L은 fx의 접선이니까 1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1,6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기울기 구하려면 요따가 1 넣어야 돼. 근데 아까 요거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2고, F1은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어요. 마이너스 6.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다 보니까 두 직선의 일단 Y 절편들이 좀 중요하고요. 자,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인 거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이어서 이런 데서 만나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자, 밑변은 14고요. 교점의 x좌표값이 높이 역할을 할 거니까 교점을 찾으세요. 뭐야? 너무 큰데? x3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지? 뭐 풀었지? x7 맞아요? 7이래. 아, 이거 답 49야? 아이고, 저쪽 반 애들 잘못 풀으셨네. 그래요. 49래요. 됐죠? 2번 갑시다. 너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맞춰요. 이런 거 나오면. 자, 요건 일단 별표를 하나 치세요. 너무 잘 나오는 건데, 너무 문장들이 당연해서 이 힌트, 그러니까 식을 못 뽑아내는 그런 유형이에요.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쪽으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올해도 수능 완성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자, 내 논리 전개 과정을 함께 해야 돼요. 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봐. 자,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갑시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여기다 뭘 갖다 집어넣든 1이든 2든 3이든 4든, 즉 x에다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항상 뭐 한다고? 존재한대요. 알겠죠? 이게 미적분이 아니야. 수학 2문제란 말이야. 보통 분수함수 갖고 와요. 알겠죠? 얘는 존재하니? 보통은 존재하지 않아? 맞아? 언제 문제가 생겨? 분모가 0일 때.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죠? 야, 그럼 만약에 이 식이 분모가 0이 안 되는 식이야. 그럼 되겠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계속 존재하겠네. 되고 있어? 난 지금 이 문제는 일단은 분모만 궁금해요. 이해되시죠? 자, 분모를 탁 째려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치? 얘가 일단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조사할 거야. 또는 0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놓은 거야. 가자. 지금 fx가 요래 생겼어. 그죠?
너무 떠 있지 않아요? 딱 봐도? 그쵸? 좀 어릴 때 느낌을 드린다면 뭐 이런 느낌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럼 fx는 0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2차 함수가 너무 떠 있잖아.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냐 안 되냐 요걸로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되겠어요? 갈게요. 이거 계산 좀 합시다. 아, 너무 아마추어틱하게 썼나? 이렇게 쓸 걸 그랬나? 아니, 그냥 할게요. 알겠죠? 얘가 만약에 근이 없어. 그럼 이 분모는 0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 근 없게 만들어 봅시다. 2차죠? 판별식으로 하면 돼요. 3, 4차 나오면. 그려서 X축 위에 띄우세요. 알겠죠? B제곱. 아, 힘들어. 마이너스 4AC. 허근. 됐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서 잘 봐야 돼. 사실 이 해석이 이 문제의 다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0이 돼. 뭘 넣었더니 0이 돼. 그럼 이거 존재해 안 해? 안 해. 안 하는 게 일반적이야. 언제 존재해? 같이 0 돼야 돼. 그래 이게 지워지면서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분자가 언제 0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얘를 뭘 넣어야 얘가 0이 돼요? 0 넣어야 되지. 여기 0이 되지. 이게 A가 0일 때만 얘가 0분의 0꼴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 0 넣었을 때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지금 이해 잘하고 계시 알겠어? 자, 여기에 0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시죠? 여기다 0 넣으면 K가 6이네? 물론 조사는 해야 돼. K에 6을 넣었을 때 저게 0분의 0꼴로 그냥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자, X에 6 넣으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A는 0이겠지. 0에서 조사를 해야겠지. fx에 K가 6이니까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X제곱만 남아. 이만큼이 다 X제곱이야. 그럼 기가 막히죠?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0 넣었을 때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K는 6까지만 포함하면 돼요. 이렇게 부등식 합치면. 자, 정수 K 몇 개? 8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얘가 0이 되냐 안 되냐로 조사를 하셨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쪽을 fx로 주고요. 이런 애를 x-1, x-3으로 주는 거야. 이건 좀 기초적인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f1은 몇? 0. f3은 몇? 0.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fx는 x-1 2개, x-3 2개. 이렇게 나오면 모든 a를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fx는 x-1 몇 개? 2개 이상. 기억나세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어쨌든 뭐 다 까먹었을 테니까. 넘겨요. 3번. 얘들아 3번, 4번, 6번까지 묶어. 5번까지. 3, 4, 5, 6 다. 3, 4, 5, 6 다.
무려 여러분 25년 6월, 24년 11월, 24년 9월, 24년 6월까지. 오케이? 1년 4개월 정도가 이 문제만 나왔어요. 요번에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어떨까? 높겠지. 그쵸? 지금 한 6개월 정도 잠깐 쉰 거야. 3, 4, 5, 6 잘 풀어야 돼. 자, 3번 풀어봐요. 너무 쉬운 거긴 해. 근데 왜 못 푸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 이 계산이 약간 더러워요. 보기만 봐도 그렇죠. 아닌가? 얘들아, 2차 주고 직선 져서 교점이 2개고요. 영역 3개인데 이 A 플러스 C랑 B가 같대요. 그럼 봐봐. 곡선이 위에 있는 부분인 AC랑 곡선이 아래에 있는 부분 B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요. 그러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0일 건데 곡선이 위에 있는 A랑 C는 양수로 도출이 되게 곡선이 아래쪽에 내가 이거 설명해야 되나도 싶은데 어쨌든 곡선이 위에 있는 AC는 양수로 도출이 되게 곡선이 밑에 있는 영역 B의 넓이는 음수로 도출이 되게 정적분을 쓰는 방법은 그냥 원래 곡선 마이너스 직선이에요. 너네 이걸 왜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함수를 이렇게 완성시켜 놨을 때 여기에 K를 주고요. 함수에 뭔가 M 같은 걸 갖다 박아놓으면 여기 교점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함수 두 개를 뭔가 좀 밝혀놓고 여기 영역 A, B를 갖다고 놓고 니들의 교점을 계산해서 찾아야 될 때가 있어. 이런 문제가 조금 계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끝낼게요. 0부터 K까지. 이 곡선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적분하면, 정적분하면 그냥 0. 이거 내일 틀려오시면 안 돼요. 제가 3, 4, 5, 6번 약 1년간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1년 이상이에요. 2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야. 이게 13번 모음이니까 없지. 13번에 안 나왔을 때는 12번에도 나오고 14번에도 나오는 거니까. 끝. 자, K로 묶으면서 세배할게요. 자, 인수분해. 그럼 K는 1하고 3분의 8이죠? 근데 문제에서 K 값이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3분의 8, 뭐 2보다 크다고도 했고 답 4번이에요. 됐죠? 4번 보세요. 4번은 제가 풉니다. 아, 4번을요, 여러분. 자, 4번을요. 좋은 문제네. 자, 일단 4번 별표요. 너무 좋은 문제다. 3, 4, 5, 6 중에 4번이 제일 좋네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 그랬으니까 내가 모르는 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3개고요. 문제에서 힌트 3개가 띠리릭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find fx를 일단 하실 수가 있어요. 자, fx 찾으신 다음에 p 좌표 찾아서요. OP 직선 따세요. 자, 여기까지 하세요, 지금. fx 찾고 p 좌표 찾아요. 고. fx 찾는 스타일 보겠습니다. 월수금반 3명이거든? 오늘 1명 안 와가지고. 그 3명이 풀었는데 내가 알려줬던 방법 2개가 다 나왔어요. 자, 화이팅. 자, 먼저 fx를 찾는 2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고 절편 2개를 밝혀줬으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출발들 하시죠. 그죠? 하나 모르니까 x-p. 저는 이제 p를 많이 씁니다.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준 거죠. 미분해요. 근데 이제 미분할 때 곱미분법이 싫어서 이걸 전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곱미분법 여러분들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미분 그냥 하세요. 미분 가운데 거 미분
마지막 거 미분.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7. 갈게요. 자, 0 넣으면 2p 플러스 p 플러스 2가 돼요. 즉 3p 플러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3, fx 완성.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타일이고요. 자, 두 번째 스타일.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F0이나 F'M의 정체, 특히 다항식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문장이 어떻게 읽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1차항의 개수. F0은 상수항, F'M은 1차항의 개수. 이렇게도 읽혀야 된다 그랬어. 알겠어요? 그럼 나 이제 모르는 거 뭐랑 뭐밖에 없어요? 2차랑 상수. 이렇게. 되세요? 여기에다 1, 2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1은 0. F2는 0. 되죠? 빼면 3A는 0, A는 0, B는 6.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알겠죠? 네, 뭐 이제 최종 답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잘 보세요. B-A를 해야 돼. 이 넓이 B가 양수로 나와야 되고 이쪽 넓이 A가 음수로 나와야 돼요. 그럼 나는 직선 마이너스 곡선을 해야 돼요. 곡선 마이너스 직선을 해야 돼요. 직선 마이너스 곡선, 그죠? B가 양수로 도출돼야 되니까 내일도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양수로 도출해야 되는지. 자, 0부터 2까지 직선 마이너스 곡선을 해야 돼. 뭐 곡선이야 여기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직선 찾아야 되죠. 이 OP 직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P좌표 찾으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 3 넣으시면, 또는 여기다 3 넣으시면 12네요. 그럼 OP 기울기 몇이에요? 4. 그죠? 그리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4x네. 근데 너네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피 때문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놈도 봤냐면, 괜히 서윤이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여기가 20이래. 왜 그래? 하고 봤더니 요걸 미분해가지고 이 3을 넣었대요. 그건 안 돼, 그지? P에서의 접선은 아니니까. 하여튼 창의적이야, 다들. 됐어요? 끝내죠. 이거 몇이야? 11x야? 답이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0부터 3까지군요, 쏘리. 계산 보세요. 자, 4로 통분해야 되죠. 내가 또 유리수 연산 기깔나게 하거든요. 가져오고 2배하고 4배 해. 그럼 153 빼야 돼요. 자, 이렇게 4분의 45. 됐죠? 됐죠? 자, 넘겨보세요. 자, 오늘 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 문제 fx 여러분들 빠르게 그려보시고요. 면적 A랑 면적 B가 어딘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이거 1분 30초만 드릴게요. 일단 fx 빨리 그려봐요.
여러분 fx 2차 함수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것만 좀 정리한 건데 뭐 꼭지점 찾아서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아직 소 큐트 베이비지만 고3이에요. 지금 3차 함수까지 도형처럼 느끼는 마당에 2차 함수를 저딴 식으로 그리고 계시면 안 돼요. 저딴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왼쪽에는 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y절편이 6이야. 자, 이렇게 잡혀야 되고요. 오른쪽에는 축이 1인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y절편이 6이야. 이렇게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의 특성, 1차항 계수의 특성, 상수항의 특성까지 다 최고차항 계수의 특성은 뭐야? 그래프의 개형과 굴곡을 알려주고요. 1차항 계수 특성은 뭐예요? 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상수항의 특징은 뭐예요? y절편을 알려주는 거죠. 자,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1이에요. 그럼 나는 2차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도형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렇지,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오, 잘한다. 세 칸, 9칸. 그죠? 그럼 여기서 출발할 건데, 축이 1이야, 마이너스. 그럼 당연히 7에서 이렇게 뻗어 온 거예요. 여기서도 7로 뻗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그려야 돼. 얘들아, 이렇게 공부해 놓은 거는 반드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나중에 이런 데 정보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고 하고, 자, 상수 k 4보다 크고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아마 이 오른쪽을 준 것 같이. fx랑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여기야. fx랑 x는 k, qr로 둘러싸인 넓이를 b. 자, 여기가 b예요. 지금 문제에서 a는 몇 b래요? 2b. 야, a가 뭐라고? 2b래. 그럼 이렇게 절반하면 b 아니야? 그죠? 이렇게 면적이 또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도 아니에요. 그죠? 끝내시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x는 k를 좀 자신있게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 점 q의 좌표가 살짝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x 절편을 살짝 계산해보는 뭐 이 정도 계산까지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절편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2점 몇이죠. 이게 3점 몇이기 때문에 4는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됐죠?
되시겠죠? 계산. 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K로 묶어서 인수분해 할게요. K 값 몇이에요? 6이죠. 자,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7, 8번 모음, 90번 모음, 11, 12 모음을 좀 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은데 아마 우리 반은 시간이 좀 모자랄 거야. 저 아빠 애들은 지금 수업 끝나고 가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내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25년도, 24년도 기출들이라도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문제 순서가 내일 좀 눈에 익을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지겹겠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번호들. 내일 가서 요걸 틀리면 이제 인사해야 돼요. 어디에 인사해야 되죠? 대학교한테 인사해야 돼요. 안녕, 내년에 못 가, 내후년에 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4점짜리가 남았어요. 그죠? 우리가 한 달간 어떤 공부를 했어요?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이 문제까지 난이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개 쉬워요. 물론 골라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풀만 해요. 여기서 2개 풀만 해. 이번 범위는 독립시행까지야. 딱 니네 시험 범위까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난이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여기서 5개 맞추는 거야. 오케이? 우리 원점수 목표는 72점이에요. 그리고 9월 원점수 목표는 84점입니다. 알겠어요?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어봐요. 그리고 이거 몇 분 걸리는지 꼭 체크해봐요. 알겠죠? 뭐 30분 만에 무조건 풀란 얘기는 아니야. 30분이 더 걸릴 거지만 일단 잘 끝내놓고 밑으로 넘어가야 돼. 얘들아, 맞춰와. 이거 뭐겠어? 거속시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 뭐겠어? 정적분 나오겠지. 이거 뭐겠어? 삼각함수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열 추론 문제 하나 나오겠지. 아직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니? 이건 뭐 알아서 하시고. 됐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늦지 마.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확통 끝! 수고했습니다.